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이제 중1 학생이 보낸 학습 누적 기록부 보고 이렇게 평가 및 조언을 합니다. 이게 제 큰아들이 공부법을 제가 한 20년 연구하니까 책을 쓰시기 복잡하시다면 이렇게 천일문처럼 영어 보면 뭐 천일문을 하는데 천 개의 문장이 쭉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문장으로 천일문을 쓰라 그래서 1001개의 공부법 문장을 쓰려고 해요. 요 하나의 일개 첫 번째 공부법이 뭐냐?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. 이거를 쓰게 되면 자신의 생활이 반성이 돼요. 객관적으로. 자신의 생활을 알 수 있고 성공을 하면 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면 왜 실패하고 이 실패한 거를 어디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공부법 연구를 했는데 가장 확실한 공부법은 뭐냐?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학습 누적 기록부,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치면 이 개선하는 법이 있습니다.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써볼게요. 학습을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한 행동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겁니다. 누적 기록부. 이 기록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본인의 이게 써놓은 걸 보면 본인의 의욕, 본인의 수준, 본인의 상태 이런 것들이 진짜 명확하게 나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쓴 거를 한 네 장, 뭐 5장에서 10장 사이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평균이 몇 맞고 이대로 그대로 공부하면 수능이 몇 점 맞는 것도 찍을 수 있어요. 거의. 그런 것만큼 자신의 학습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납니다. 이걸 쓰는 방법이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하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이걸 60가지 개선법들이 있어요.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초보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개선해야 될 법. 내가 어떤 생활을 개선해야 되는가. 놀 때 열심히 잘 놀았나. 먹을 때 열심히 먹었나. 이것보다 더 내가 삶을 보람차게 살 수 없나. 이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없나.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기도 되면서 특히 이 통계화된 기록부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걸 쓰더라도 내가 통계로 낼 수 있어야 돼요. 처음에는 이걸 몇 시간 공부했나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30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틀리고 그 중에서 2개를 오답 노트 정리했다.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면서 시간당 이게 한 칸에서 1시간이잖아요. 30분이잖아요. 이게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에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몇 개를 맞을 수 있고 몇 프로를 득점할 수 있고 추가로 공부해야 될 건 어떤 것인지 분석해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자, 아침 식사를 하면 어떤 주로 예를 들어서 미역국 이렇게 쓰든지 주요 메뉴를 써놓으면 이 메뉴 때문에 앞뒤가 기억납니다. 또 이렇게 국어 요약하기에 뭐 배웠는지 이것도 잘 썼네요. 이렇게 어쨌든 자세하게 보드게임에서 뭐를 해도 수학에서 보드게임 펜으로 했다. 그럼 게임한 숙류를 쓰는 거나 아니면 이 설명체를 배웠다. 정보, 코딩, 각국 문자를 배웠다. 이런 것도 잘 써놨어요. 근데 그것들을 정량화, 수치화해서 통계로 써놓을 수 있으면 이게 몇 페이지 나갔고 몇 쪽 나갔고 소설을 읽는데 나는 몇 페이지를 읽을까? 30분 동안. 그러니까 자신을 파악하게 돼요. 그러니까 자신을 통계를 내서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통계를 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몇 페이지를 읽고 몇 문제를 풀고. 이 객관적인 상황을 자기가 알게 돼야 그래야 앞으로 계획이라는 걸 짤 수가 있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계획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짜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해야지. 그럼 아주 열심히 했을 때 얼마큼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자신의 능력을. 자, 아침을 먹었는데 어떤 아침을 먹었는지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늦잠을 자게 됐는지.
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요거 체육 풀이 6단계 이건 잘 썼네요. 6단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동의각 배웠다 억각 배웠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 동의각 억각의 공식을 써놔도 됩니다. 수학 안 써도 됩니다. 동의각 억각은 뭐 국어 아니에요. 과학도 아니고 뭐 과학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회도 아니고 수학이니까 알아요. 자 국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. 여기에 책 세상을 바꾸고 올게요. 새나 좀 바꾸고 올게요. 그러면 요거에 대한 느낌 같은 걸 써놓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써놓는 건 잘 썼어요. 친구 누구랑 놀았고 뭐 하고 놀았는지 학원 상담 가서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기에 느낌이나 감정을 써도 됩니다. 느낌.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고 싶을 거, 반성할 거, 깨달을 거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. 자 여기에 보면 요거를 건축하고 설계할 때 모형 제작할 때 자기의 깨달은 점, 느낀 점 자 배우고 깨달고 느낀 게 중요합니다. 객관적인 걸 쓰고 통계를 낼 수 있게 쓰고 본인이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어떤 거를 바꾸면 개선시키면 내가 더 다음날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휴대폰 게임 무슨 게임을 했는데 이걸 짧은 기간에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여기다 써보고 단편 문학을 읽으면서 어떤 걸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써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하루 자신이 살아가는 거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. 서천을 이동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써보시라는 거예요. 자 독서를 했는데 어떤 느낌, 어떤 책을 읽고 몇 페이지를 읽었나 그러면 자기가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. 백숙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걸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도 써보라는 얘기예요. 자 카톡하고 독서를 했습니다. 피자도 먹고 그 다음에 귀가를 할 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차 안에서 생각한 것들을 써보라는 얘기예요.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낼 때 내가 한번 공부한 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공부한 시간만 계산해보자 그러면 쭈루룩 해서 사회 공부했고 국어 공부했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. 쭈루룩 나가면 요것도 공부를 했고 쭉 나가면 여기에 공부를 했고 자 여기도 공부를 한 걸 보면 체육하고 정보하고 자 수업 시간이니까 여기다 공부를 하고 여기도 공부를 했습니다. 여기서 뭐 공부가 좀 더 드렸지만 여기서도 공부를 하고 국어하고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독서를 했고, 자, 그러면 본인의 공부 시간인데 공부 시간이 두 종류죠. 자, 학습한 시간, 학교에서 학습한 시간, 아니면 내 평생을 위한, 내 인생을 위한 공부한 시간. 자, 공부한 시간에는 독서를 한 시간, 운동을 한 시간, 게임을 한 시간, 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도 계산할 수 있고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동의각 억각을 공부하는데 20문제를 풀었는데 15개, 18개를 맞고 맞은 거 써도 되고 틀린 것도 써요. 여기서 한 문제는 따로 여기에 소개념 정리 노트에 썼다. 이렇게 써놔도 되고 그러면 시간당 풀이 개수도 알 수 있고 득점률, 맞은 비율, 오답률도 알 수 있고 여기다 추가로 마무리 정리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 정리 몇 문제당 내가 하나를 정리하고 몇 개를 정리하는지 그러니까 심화한 학습을 한 수준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아이들 20년 가르치면서 이거 써보라고 10여 년, 5년 정도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걸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이걸 쓸 수 있는 학생들은 1등급이 반드시 되겠다. 나는 적어도 2등급 이상 맞겠다. 1등급 이상, 1등급 이상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서울대, 연고대 뭐 가겠다. 라는 아이들. 그러니까 거의 3등급 밑에 아이들은 이걸 쓰는 것들 자체를 쉬워하지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오래 쓴 아이들은 정말로 이걸 효과를 느낍니다. 1등급이 들어서게 되면 이걸 쓰지 말라고 해도 시험 기간에는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
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거를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쓴 이후에 이걸 보고 다음 주에 더 발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내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 자신의 모습,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모습 중에서 내가 요걸 개선해야겠다는 개선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지내면서 왜 이거를 할 때 기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더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근데 기왕 생활하는 거 더 행복하고 능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입니다. 자기주도라는 것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이론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거를 쓰는 게 익숙해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쫓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시간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하고 분량의 비율에 맞춰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고 목표와 계획이 현실적으로 되니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짜서 진심으로 쓰고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제가 피드백 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는 이날 생활하면서 여기다가 다음날 꼭 이건 해야지 이런 걸 쓰는 겁니다. 이걸 쓰는 과정에서 숙제도 써놓기도 하고 이게 계획이라면 여기에는 계획을 짜시는 거고 또 이 밑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 시간이 있습니다. 이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다가 몇 분 보통 이렇게 2개나 3개로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. 여기는 학교 생활, 여기는 자기가 혼자 한 생활. 자, 이렇게 되면 영어를 30분 했다. 국어를 60분 했다.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을 쭈르륵 하면 학교에 수업한 분수, 내가 공부를 한 분수, 이걸 통합해서 여기다 나중에 다 쓸 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합해서 쓰면 오늘 공부한 분수도 줄 수 있습니다. 오늘 스스로 공부한 거,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거, 학교나 학원 스스로 한 거,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이 분으로 몇 분, 30분, 120분, 여기에 40분, 60분, 이렇게 해갖고 총 시간을 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 위에는 이날 하면서 내가 잘못된 거, 고치고 싶은 거,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, 아이디어, 생각, 개선할 방법,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보고, 이 써진 걸 보고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분석하고 요거 개선하는 법,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 영상 밑에다 또 링크 해줄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 삼아 쓰시기 바랍니다. 쓰는 방식은 다 본인 나름대로 쓰면 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뭘 느꼈고 라면을 먹을 때 다음엔 이렇게 끓여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들, 순간순간 있는 생각인데 다 사라지거든요.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본인이 더 라면 먹을 때 더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쁘게 아니면 라면과 관련된 대화를 할 때 더 폭넓게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읽으면서 통계 기록 보면서 자신에 대한 점검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샤워, 휴식하면서 생각하는 걸 쓰라는 거죠. 차라리 일상적인 건 안 써도 된다는 거죠. 그럼 휴식하면서 뭘 생각했냐는 거예요. 비워놔도 돼요.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만큼 공간을 독해, 산책하면서 아무 생각 안 했으면 이렇게 딱 하고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 이렇게 영어 동사 종류면 5형식 동사를 여기다 써놔도 돼요. 간단하게 여기다가 공식을 써놔도 되고 여기 수학 개념을 써놔도 되고 그러니까 써놓는 건 어떤 걸 써놔도 돼요. 다만 그것들이 분석되고 개선될 수 있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됩니다. 진심. 공부를 할 테면 제대로 하고 안 하고자 한다면 글쎄요. 이런 걸 피드백 해줄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도 합니다. 자, 학습을 해나가면서 본인을 돌아본다.
이걸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슬럼프가 정말 잘 안 옵니다. 슬럼프를 비껴갈 수 있고 슬럼프를 예방할 수 있고 본인의 삶을 스무스하게 더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더 덜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준산동 동화쌤입니다.